있어.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청담동에 벤틀리 큐브에 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루프탑부터 제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제가 왜 왔냐, 벤틀리에서 이번에 진짜 가장 비싸고 가장 마력이 높은 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벤틀리 뮬리너 바투리인데요. 뮬리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치빌더라고 해서 자동차의 비스포크 같은 맞춤 제작 같은 걸 해주는 그런 회사였는데, 벤틀리가 이제 인수를 했죠. 이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 뮬리너에서 지난번에 바카라라는 차를 12대를 냈었는데 그게 또 완판이 됐어요. 그건 이제 컨버터블 카였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이번에 뮬리너 바투르라는 차를 냈는데 18대를 냈어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다 완판이 돼서 올해 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대를 한국인이 받았다고 해요. 과연 누굴까요? 사실은 접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튼 18대가 완판이 됐다. 26억부터 시작하는 차가 18대가 팔릴 정도면 사실 굉장한 매력을 가진 거거든요. 오늘 제가 속속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게 바로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벤틀리의 디자인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일단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출신의 안드레아스 민트라는 분이 디자인을 했어요. 아우디에서 RS e-tron GT를 디자인한 분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크기는 기존의 벤틀리에서 주는 그런 엄청 웅장한 느낌보다는 컨티넨탈 GT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컴팩트하고 영하고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헤드라이트인 것 같아요. 원래 벤틀리의 어떤 상징적인 헤드라이트가 원형이었죠. 그걸 이번에 탈피를 해서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좀 날렵하게 변했는데, 얄쌍하게 좀 찢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댓글에 보니까 뽀로로의 루피라는 애가 나오죠. 그걸 좀 닮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2025년부터 벤틀리가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얼굴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벤틀리의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이 이제 이런 얼굴로 나올 것 같아요. 전기차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W12 엔진이 탑재된 마지막 차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차를 되게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헤리티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전기차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징적인 엔진이 사라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이제 탄소 배출량을 생각을 하면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 좀 단순하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잘 빠졌습니다. 굉장히 디자인도 스포티한데 마력도 무려 750마력으로 역대 벤틀리가 냈던 차들 중에서 마력이 제일 높습니다. 출력이 제일 좋은 차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런 매력 빼고도 유니크한 디자인과 상징성, W12가 탑재된 마지막 차라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주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투르라는 이름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호수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 부분을 보시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백두산의 천지나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화산구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 부분이 마그마, 용암 같은 상징성을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산호 바투르에서 이름을 따온 게 이 디자인에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휠이 22인치인데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제 레인지로버가 21인치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가 사실은 크기가 훨씬 큰데 이 휠만 보면 여기가 더 크다. 훨씬 이제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을 주죠. 휠이 회전을 해도 벤틀리의 B가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디테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막 돌아가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휀더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요. 앞에서 보면 옆으로 굉장히 넓은 그런 느낌을 주고, 근데 디자인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 쪽을 가볼까요? 테일램프가 굉장히 얄쌍합니다. 이제 점점 모든 차 브랜드들이 얄쌍하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벤틀리만의 아이덴티티가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차들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얼굴을 가진 첫 차니까 패밀리 룩이 완성이 되면 벤틀리에서 의도했던 패밀리 룩이었구나, 이걸 좀 나중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당장 봤을 때는 되게 유니크하고 막 아이코닉하다, 그런 느낌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벤틀리가 가지고 있던. 참고로 이 차는 공도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쇼카여서 디자인 위주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트렁크가 안 열린다고 합니다. 봤을 때 뭐 이 부분만 트렁크이거나 아니면 뭐 여기까지 트렁크일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컨티넨탈 GT가 350리터인데 컨티넨탈 GT보다도 좀 더 작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일단 들어왔는데 소위 말하는 알칸테라가 엄청 많이 쓰였어요. 이 부분에도 있고 차 천장 부분에도 있고, 그리고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가죽이랑 스코틀랜드 가죽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가죽도 이제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는 건 금색 링이 하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인데 이 다이얼이 실제로 18K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돌리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느낌 자체가 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여기에 파형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음악에 맞춰서 파형이 움직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동을 할 때 이제 배기음이 있지 않습니까? 배기음에 맞춰서 막 움직이는 그런 파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걸 막 보면서
위에서 달리면 굉장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겠죠. 딱 타봤을 때 센터페시아 부분이 엄청 높이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같은 것들에 비하면 더 센터페시아가 좀 더 높아진 느낌이고, 네, 여기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바투르 화산호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헤드레스트에는 또 벤틀리의 로고가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딱 타고 내릴 때 볼 수 있는 이 도어 스텝 쪽에도 바투르 뮬리너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있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까지 뮬리너 바투르 차량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뮬리너란 회사가 원래 1760년대부터 코치빌더 회사였습니다. 근데 벤틀리가 사실은 1900년대에 인수를 했거든요. 뮬리너가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일단 영국인들은 그냥 뮬리너가 아직도 그냥 뮬리너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기존의 벤틀리도 물론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지만 뮬리너만의 수제차라고 해야 되나? 핸드메이드? 뭔가 좀 이런 커스터마이징, 비스포크 그런 감성이 전해져서 그 가치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 벤틀리 큐브를 방문을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바투르를 한번 운행을 해봤으면 좀 달리는 감성 이런 걸 좀 느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이 벤틀리 디자인의 어떤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벤틀리 하면 이제 고급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특히나 이제 뮬리너면은 커스텀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 근데 저는 오늘 벤틀리의 새로운 얼굴을 엿볼 수 있었던, 그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벤틀리에 관심 있으신 분, 특히 이제 뮬리너 바투르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벤틀리 큐브에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의 모습입니다. Always be Chris.